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류박람회와 바앤스프리쇼 등이 성황리에 맞춰졌습니다. 저희 주도의 재발견 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작년에는 4만 명, 올해는 한 6만 명이 넘는 참관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레이. 저희가 참가해서 2만이 늘어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기는 했어요. 근데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큰 행사가 잘 안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홈술 하시거나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박람회가 딱 열리고 이게 다양한 주류들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뭐 당연히 참가하는 게 맞죠. 저희도 갔잖아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있었는데 제가 가기도 전에 이미 막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일하려고 1시간 일찍 왔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다양한 주류를 즐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많은 다채로운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이미 주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그 술을 직접 이제 마셔보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참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령대가 일단은 엄청 어려졌어요. 20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약간 20대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이 아시아바 50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인피니티 바라는 공간에는 이제 그런 바들도 몇 참가를 했었죠. 그렇죠. 유명 바들이 칵테일을 한 잔에 11,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으니까 거의 뭐 업장 가서 먹는 거에 반값보다 저렴한. 돌개님도 그 아시아 50에 랭킹된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희 바는 이번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박람회 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구경을 하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부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매달려 있느라고 사실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진짜 굉장히 다양한 주류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장 안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는 재미도 있고 맛보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좀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덕분에 저희가 고든메펠 부스에서 도슨투도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죠. 일요일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참가해 보니까? 뭐 재밌었어요. 일단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회사 브랜드로 벤노마크하고 고든앤맥페일 그 마스터 클래스를 3번 진행했거든요. 그 3번의 진행 중에 저희가 참가했던 마스터 클래스가 가장 참석률이 높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마스터 클래스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참가자가 많았던 걸로. 저희 뭐 3명이나 되잖아요. 저는 이제 둘기님하고 저하고 오전 오후를 나눠서 있는데 도슨트? 도슨을 나눠서 있는데, 제가 이제 첫날 딱 가니까 멀리서 저희가 입구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스가 있었잖아요. 고든메펠 부스가. 멀리서 둘기님이 막 일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약간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와야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보통 미술관, 박물관 이런 도슨트는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타이밍이 있는데 저희는 무슨 3분에 한 티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준비한 멘트들이 있고 뭔가 시작과 결론이 있으면은 말이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에서 막 이야기했다가 내가 근데 약간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막 중간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막.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방송 보면 그 연말에 연예대상 막 이런 거 하면 막 갑자기 뭐 연예인분 도착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고 막 시간 없으니까 막 빨리 해달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그런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둘기님한테. 왜냐하면 그 고든앤맥페일 같은 경우는 도슨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웨이팅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막 20분, 30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계속 빨리빨리 설명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줄이 조금 짧아지면 천천히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이번 바쇼나 주류박람회에 엄청 많은 관람객이 왔는데 뭐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늘어난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배 한번 합시다. Cheers! 짜잔!
향이 좋네요. 조기님, 이번에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확실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뭔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진부한 것 같기도 한데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 당시에 이제 술을 또 사서 드시는데 바를 갈 수도 없고 뭔가 집에서 소주 맥주 먹자니 좀 싫고 그래서 이제 술도 이렇게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찾아보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한 병 사는 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맛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디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술도 알게 되고 술의 막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확실히 좀 본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노력들을 각자가 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여전히 좀 위스키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안 갈 이유가 없죠. 특히 이런 주류 박람회는 시음의 기회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젊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나도 젊은 분들에게는 좀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집에서 혼자서 술을 먹다 보니까 다양한 주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요즘에는 이제 매체 자체가 워낙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에서 이제 주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취향, 아까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취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런 많은 정보들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행사가 일어날 때 이제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와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총각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오신 분도 그렇지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총각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흔히 말하잖아요. MZ 세대, MG 세대요. MG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MG로 해야 되나요? Z가 아니라 그러니까 MZ라고 하면 또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MG 세대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금방 얘기하셨듯이 구매력도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위스키 산업에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위스키보다는 전통주 쪽에 굉장히 많이 좀 해요. 그래서 그 전통주를 만드는 생산자들도 굉장히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고 또 마케팅 자체도 예전에는 뭔가 이제 굉장히 좀 정말 그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디자인의 그런 풍미의 술들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소주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박재범이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죠. 가수가 만든 그 원소주도 그렇고 최근에 가무치라고 하는 그 증류식 소주도 그 증류기가 굉장히 고가의 어떤 증류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그런 술로 또 알려져 있고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좀 세련돼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도 위스키만큼이나 이번에 행사 때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저 갔을 때는 막 큰 대형 회사들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코엑스에서 뭐 이벤트 한다 이러면 사실 좀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대형 회사는 홍보할 수단도 많고 그러니까 더 큰 돈을 써서 좀 더 많은 곳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 사실 주류 박람회의 어떤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주류 딱 뭔가 대형 회사가 딱 있으면은 뭐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인기 있는 위스키들, 뭐 맥켈란, 발베니, 뭐 글램피디 이런 위스키들이 왜 안 나오지? 막 이제 볼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두기님 얘기했듯이 그런 브랜드들은 굳이 그런 데에서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구매력, 그러니까 뭐 잘 팔리죠. 그렇죠. 소비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런 채널로는 이제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 다양한 뭐 크래프트 증류소라든지 크래프트십의 어떤 위스키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뭐 발베니 같은 경우도 자기들만의 바를 만들기도 하고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독주라고 해서 또 행사를 하니까 또 이제 서로 방향성은 틀리지만 어쨌든 뭐 추구점은 같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겠지만 주류박람회나 빠쇼를 저는 뭐 작년, 재작년, 뭐 예전부터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많이 느낀 게 뭐 이 단순히 제품군이 많아졌다보다 이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 의식, 매너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구나. 맞아요. 줄도 잘 지켜 쓰고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게 끝날 때쯤 가면 화장실 가면 취하셔서 막 개워내시고 막 어어 막 이러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말했다시피 화장실에 가보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은 6만 명이나 되는데 많이 안 보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성장했구나.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이번에 되게 크게 느낀 게 뭐냐면 그 주라기 월드 하시는 조승원 기자님이나 아니면 주류학개론 하시는 그 글램루나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 스타더라고요. 그런 유튜브에서 주류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고 와 그러니까 진짜 이런 주류 컨텐츠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 방송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메이저 매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를 진짜 새삼 느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조승원 기자님이 이렇게 사인하시고 막 사인회 할 때 옆에서 저희가 이제 부스 그 마스터 클래스에 약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가서 줄 서고 사인을 받았어요. 팬입니다, 조승원 기자님. 아니 그리고 왜 빛나님이랑 저희 팟캐스트 녹음했었을 때 빛나님이 올해 목표가 공중파 타는 거다. 네네. 이거 공중파 타셨어요 최근에. 진짜요? 저희만 열심히 헛슬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자주 해야 됩니다. 이런 행사도 좀 자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는 이제 솔직히 둘이서는 그 도슨트를 하면서 아유 이거 잔이윤한테 낚였어. 낚였어 막 그런 걸 썼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꺼내드릴까요?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아이 커봐. 에이 참. 마무리하시죠. 이따 맛있는 거나 사달라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왜 이렇게 주류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주류가 이제 주가 되는 그런 빠쇼 같은데 수많은 분들이 몰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저희 주도의 재발견 팀이 이런 역할을 더 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재발견. 아이고. 야구. 구독, 좋아요. 이거 해야지.